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함유식입니다. 오늘은 휴장인 만큼 장이 열리지는 않고요, 바로 내일인 9월 2일을 시작으로 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또 9월의 첫날이 내일 시작되는 만큼 미리 저희들은 어떠한 전망을 앞두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확률적으로 또 테슬라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9월달에 S&P 500의 계절적 흐름을 한번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S&P 500 흐름으로 남색이 2025년이고요. 나머지는 2024년부터 2021년까지 여기 밑에 각자에 맞는 색깔이 할당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 첫 거래일인 상태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9월달이 지난 4년에 걸쳐서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2024년의 경우는 9월달이 시작되자마자 조금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2023년인 회색은 잠깐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2022년은 금리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으며, 2021년인 파란색은 아주 살짝 상승을 했지만 9월 10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락을 한 만큼 9월달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S&P 500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이 지난 4년어치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지만 지난 4년에 걸쳐서 9월달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코로나와 함께 강력한 상승량을 보여준 2020년 동안 9월달에 약 4%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데, 2025년의 경우 4개월 연속으로 이미 13%에서 14% 정도의 상승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아무런 조정 없이 9월달 상승으로 마감할지 또한 조금 의문인 상태입니다. 우선 2025년을 바라봤을 때 매크로 관점에서 그래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9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FOMC의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즉 9월 17일을 앞두고 매크로 데이터 대부분의 결과들이 좋게 나왔을 때 비로소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올라가면서 좋은 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매크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하율이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시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어떤 매크로 데이터의 결과 또한 앞두고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 2일을 시작으로 ISM Manufacturing 관련 자료들이 있고요. 9월 3일은 George Job 오프닝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서 9월 4일은 ADP Employment Change부터 Initial Jobless Claim, Continuing Claims, S&P Global Service PMI가 있고 ISM Service Index들이 전부 다 발표 예정에 있으며, 9월 5일의 경우는 실업률부터 다양한 일자리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진 저도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한때 ADP Employment Change가 80K로 엄청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많은 매크로 데이터들은 계절성 자료에 이어서 추가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인 만큼 조금은 한 발자국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9월달 S&P 500의 계절적인 흐름과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매크로 데이터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추가로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유동성과 비트코인입니다. 유동성은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인지라 비트코인의 흐름을 유동성의 지표로서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기 초록 색깔이 연준의 밸런스시트라 보면 되시고요. 파란색이 영래포이며 빨간 색깔이 바로 S&P 500의 흐름입니다. 제가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보는 이유는 연준의 밸런스시트이 유동성인 만큼 S&P 500의 흐름과 동일한 상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2021년에 연준이 QE를 했을 때 밸런스시트이 크게 증가하면서 S&P 500 또한 함께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22년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연준의 밸런스시트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흐름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또한 2022년 내내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준의 밸런스시트이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과정에서 S&P 500의 주가 또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줄어들고 상승하다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과정 속에서 S&P 500이 상승한 이유는 여기 있는 예비 유동성이라고 불리우는 영래포에서 전부 다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 주가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S&P 500이 연준의 밸런스시트과는 달리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연준의 밸런스시 여기 이렇게 이 위치까지 빠지고 있으며 파란색인 재무부 구좌인 TGA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준의 밸런스는 이 위치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S&P 500과 나스닥이 9월달 개정성이 보여주는 것과는 반대로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나스닥과 S&P 500보다 먼저 하락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 상태이고요. 성장주 ETF인 SPYG를 가치주 ETF인 SPYV로 나눈 차트 또한 상승 추세가 이렇게 깨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당분간 가치주가 퍼포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 온의 환경이 아니라 가치주가 퍼포먼하는 리스크 오프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매크로 관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으니 이러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델타 해칭은 더 이상 없다라고 분석을 드렸고 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350에서 333까지 가파르게 조정받은 이유는 애초에 상승했을 때부터가 갬마스키즈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왔고요. 갬마스키즈는 마켓메이커가 해칭 개념으로 테슬라의 본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승을 동반하는 만큼 옵션 만기일이 지나기 전까지 상승을 지키지 못하면 가파른 하락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아쉬운 결과를 초래해버립니다. 알리바바에서 엔비디아의 H20에 준하는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일부 뺏길 것이라는 시장의 생각으로 엔비디아가 빠졌고요. 그것이 지수에게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 또한 가파르게 하락한 것인데 이로써 더 이상 옵션 측에서 테슬라에게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없어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줄겠지만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님이 가장 강함이라는 어쩌면 단기적 고점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 주주로서 비중을 더 늘리기에 얼마나 안전마진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지수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마켓메이커로 하여금 매도 트리거를 쳐서 테슬라가 350에서 333까지 떨어졌을 때 테슬라가 위치한 섹터별 수급 현황의 위치가 여기 가장 강함이 아니라 가장 약함 근처에 있다면 머지않아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지금은 가장 강함에 있는 상태인지라 가장 강함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 고점을 의미하기에 추매하기에는 안전마진이 적고요. 만약 약함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가장 약함으로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거리가 꽤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마찬가지로 안전마진이 많다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관점에서 9월달에 S&P 500과 나스닥은 약한 모습을 지난 4, 5년에 걸쳐서 보여줘 왔고요. 이번 주 매크로 데이터가 정말 많이 잡혀 있으며 유동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은 먼저 하락하고 있으며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환경인지라 과연 테슬라가 가장 강함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의 경우 테슬라가 비록 350에서 333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수하지 않고 그냥 홀드하면서 더 좋은 때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투자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체 그림을 영상 처음부터 선보인 것처럼 지금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성장주와 빅테크는 조정을 받고 있고 반대로 가치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9월달에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중을 더더욱 늘렸습니다. 당연히 9월달에 한정된 투자는 결코 아니고요. 9월달에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을 뿐더러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이고 내부자가 들어온 나머지 장기적 전망이 훌륭하며 기술적으로는 빗각을 지지선 삼아 1차 상승을 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매수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잠깐 쉬어간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 매수한 2개 기업 중 하나는 심지어 제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장이 열리지는 않지만 9월달에 지수가 확률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그 흐름이 테슬라에게 어떠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반대로 상승 확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를 드려놨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제가 매우 타이트하게 매일 분석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 거시경제부터 저평가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멤버십 분들께 전부 다 드리고 있는 만큼 혹여라도 숙제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